예수빈 북카페 단장 박영고입니다. 김유태 박사님께서는 과거에 12년 동안 일본으로 호주로 여행을 다니시면서 병원에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취장암 선고를 받고 여행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신 후에 여러 가지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도서출판 책마루에서 나의 삶, 나의 문화 부제로 사랑과 죽음 그리고 라는 그런 어떤 부제를 가지고 출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참 제가 보건대로 누가 읽어도 공감이 가는 그런 아주 좋은 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쓰고 출판을 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동기가 언제부터 쌓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2년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불과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나의 생애를 맞출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내가 무척이나 여행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임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내 주치의가 여행하시는 건 좋은데 붓을 꺾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주문을 했는데 그런 금기사항을 지키다 보면 인생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인이 붓을 꺾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주치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신 그러면 화필을 드십시오. 문필하고 화필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붓을 들고 그러니까 문필을 들고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화가 아닌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는 건 별로 부담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림만 그리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10여 년 동안 거의 글을 한 줄도 안 썼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림만 그렸습니다. 물론 여행만 한 건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호주, 제가 호주 국립대학 교수를 6년 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근거지를 두고 10년 동안 계속 여행을 했어요. 세계 여행을 했었는데 그런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고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국에 가서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다니러 왔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도착한 지 보름 만에 내가 살던 호주의 그 산간의 동네가 불타고 그랬어요. 그때 엄청난 그 산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톱 기사로 나오는 그런 산불이고 자그마치 470명이나 죽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호주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아주 큰 산불이셨군요.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가까운 출판사 사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니 눌러 앉아서 살기로 하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가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시집을 하나 내줄 테니 시집을 배포해서 살아있다는 걸 알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10년 동안 시 한 편, 그냥 글 한 줄도 안 쓰고 살았고, 그림만 그리고 살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시라는 건 농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한 달 만에 내주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책을 냈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좀 부끄러운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책을 4권 냈습니다라는 그 중에 가장 역정을 둔 책이 바로 나의 삶, 나의 문화. 우연히 저를 하게 됐습니다. 만났죠. 근데 책을 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정 박사님은 또 익힌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세대 교수, 시드니 국립대학 교수 등등 오랫동안 교수 생활로만 생활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서만 해도 국내 어느 국문학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100여 권의 어떤 저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제가 그럼 제가 책을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도서출판 책마루 마침 제가 출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기획을 하고 기획 단계부터 편집 단계까지 정 교수님이 전적으로 같이 참여했죠. 그리고 또 그림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시냐고 그랬더니 이미 오래전에 화가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신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파로 정 교수님이 12년 동안 일본으로 호주로 해서 생활하시면서 의사가 얘기한 대로 글은 그만 쓰고 그림을 그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림만 그렸다고 하시는데 그 그림을 사파로 집어넣어서 책을 하나 먹도록 하지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책을 내면서 한 2개월 동안 저하고 같이 거의 동고동락하다시피 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은 참 잘 만들었는데 요즘 책들이 안 팔려서 그런지 독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조금 미안하고 또 정 교수님도 저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 털어버립시다 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 상당히 장 교수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애정을 갖고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정이 저에게도 전달이 돼가지고 저도 이 책을 만들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좋은 책이 사파와 곁들여서 풀 컬러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책이 나오리라는, 이렇게 또 두꺼운 책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 동안 글 한 줄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박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마침 출판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유명한 작가, 제자 중에서 좀 책이 팔릴 수 있는 작가를 소개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얼핏 그 제자 가운데 책이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마강수 교수를 소개했죠. 그런데 마강수 교수가 그 책말하고 인연을 갖고 제 책을 내는데, 가능하면 선생님 책도 같이 내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해오고, 그래서 한번 책을 써볼까 하는 생각을 했고, 아까 박 목사님 말대로 내가 10여 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책으로 엮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 제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실은 제대로 원고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몇 편을 잡지에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내 생애와 내 문학을 총결산할 만한 그런 책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먼 곳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천까지 매일 나왔습니다. 매일 나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필도 했고 또 그림도 그리고 했어요. 그러기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심혈을 기울인 책입니다. 또 이런 책이 나오리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나의 생애를, 나의 문학을 한번 결산하는 책을 내보겠다는 그런 그야말로 결심을 가지고, 나 자신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림은 그 전에 좀 그리기를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그리는 화가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나보다도 그 출판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출판사 그 참모진들이 권해서 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석 달 동안 출판사에 나와서 글도 쓰고
그림도 여기서 사파를 그렸어요. 뭐 물론 그 전에 그린 것도 있었지만은 그 시화집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된 그림이 자그마치 105컷입니다. 한 10여 컷을 제외해놓고는 내가 전부 여기서 석 달 동안에 그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 나도 지금 생각해도 희한할 정도로 아주 어려웠고요. 또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내가 글의 분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림으로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그 드로잉 위주로 그렸는데 그 출판사 몇몇 분들이 여기다 색깔을 입히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해서 또 색깔을 또 입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사파로 그렸고 다음에는 수채화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서 여기 수록된 그림들이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무렵에 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을 앓고 있었는데 극복을 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그때 어느 잡지사에서 똑같은 췌장암을 앓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사셨군요 하고 글을 써달라고 하기에 부유와 부유의 간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똑똑하게. 부유는 부유와 부유의 간극. 그래서 앞에 부유는 스티브 잡스의 부유고 뒤에 부유는 내 부유인데 스티브 잡스는 뭐 모두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부자지요.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를 부유, 떠돌이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때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부유, 떠돌아다니는,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부유하면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서 넣었고 그런 그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을 하다가 그린 게 아니라 문득 그 책을 엮어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또 주변에서 이런 그림이면 좋겠다 하면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책인데 그야말로 전력투구를 했죠. 내 생애를 다 걸다시피 해서 썼고요. 또 처음에 이 책이 좀 팔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사랑을 주로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이유는 그 주치의가 선생님은 그 췌장을 잘랐기 때문에 그 여자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권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하실 때에도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잃어버린 연인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여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치의가 문학적인 소양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찾아서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찾아서 상상 여행을 한 끝에 위대한 신곡이라는 서사시를 썼듯이 선생님도 그런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랑 얘기를 꽤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죽음을 초국한 사랑이라고 여겨져서 사랑과 죽음이라고 제목을 처음에는 붙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출판사 측에서 아마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나, 죽음이 들어가면은 안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사랑과 죽음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붙였지요. 그래도 근데 그 제목이 채택되지를 못하고 나의 삶, 나의 문학으로 굳혀졌어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때부터 글을 좀 어렵게 썼습니다. 어렵게 썼기 때문에 색이 좀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출판사 쪽에서도 그렇고 나도 이 책이 나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림 작업하면서도 디자이너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건 차치하고요. 그 그림 중에서 가장 또 애정을 가지고 또는 또 참 할 말이 참 많은 그림이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딱 펼치니까 이 남미의 글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거대하지요. 이건 내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보다 봤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고공에 올라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림입니다. 왜 옛날 잉카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불가사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걸 꼭 내가 직접 보고 그리고 싶어서 많은 탑승 비용이 드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고 그린 그림인데 이런 모험적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남미에서는 아마존 강, 그 유명한 아마존 그 여행을 상류에서부터 또 하류까지 무려 보름이나 걸려가지고 그 여행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나일강도 그렇고 그 밖에 아프리카나 동남아 또 인도 이런 나라의 오지에 살고 있는
그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도 알고 싶어서 돌아다니고 하고 이 부재에 있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그 초점을 맞추고 여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죽음에 관한 그것들을 주로 관심을 갖고 다녔는데 나는 그래서 그 사랑과 죽음은 똑같다라고 이 책에서 썼습니다. 즉, 나는 죽음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로 아포리즘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은 헌옷을 벗는 일이다. 그러니까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일이다. 라고 아포리즘으로 표현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랑도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도 죽음도 옷을 벗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그래서 뒤쪽에다가 사랑과 죽음에 관한 아포리즘을 나중에 따로 묶어서 결론 비슷하게 이 책을 마무리했었죠. 선생님 그림 중에 여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사연을 편집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결국 하프에 여인으로 담기게 되었다라고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는 누드 하나, 또 여인 그림은 하나 쑥스럽지 않고 이상하게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 비치더라고요. 그 중에 선생님께서 소개할 만한 그림 한 점 있으시면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누드화를 많이 그렸어요. 누드화를 많이 그리게 된 이유는 설명하자면 매우 깁니다만 내가 유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생계를 앞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부득이 나를 외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일본 유학을 떠나셨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없이 기억하는 건 어머니의 탐스러운 앞가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의 주글주글한 앞가슴으로 변했거든요. 그게 오랜 동안 이게 그리움으로 또 한으로 조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시작하면서 누드화를 많이 그리게 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고, 이 그림은 여인의 뒷모습입니다만은 출판사에서 편집 중에
편집자가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평했느냐면은 앞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그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혹적인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편집자들이 누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드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때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0점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 안에 그 누드화를 전부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상 인쇄를 할 단계가 돼가지고 편집회에서 잘못하면은 이 누드 때문에 그 외설스러운 책으로 보일지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애써 그린 그림들을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도 책이 나온 다음에 이 책이 일상보다 나가질 않으니까 나중에 그 출판에 관계했던 분들이 두두화 때문에 이 책이 안 나간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두두와 이 책이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